안녕하세요, 멀티맨입니다. 오늘은 제 모션 그래픽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준 학생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이 이런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런 거는 에펙에서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벽이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글자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느낌, 글자가 꺾이거나 영상이 이렇게 꺾이는 느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한테 문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프터 이펙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뉴 컴포지션 버튼 눌러서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25프레임, 시간은 10초 정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일단 풀 해상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스 헤이트는 위스 같은 경우는 3000 정도로 해줄 거고요. 헤이트는 1000 정도로 사이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길다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좀 해상도를 높게 가져간 이유는 나중에 이 친구를 좀 잘라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좀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Y 키를 눌러서 일단은 배경이 될 만한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앞전에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뭐 영상이 나오는 부분 제외하고 뭐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이런 글자가 나오는 형태로 제작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드 계열로 배경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포지션 이름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제가 컴포지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성을 했는데, 컨트롤 K 키를 눌러주시면 컴포지션 세팅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컴포지션의 이름은 그냥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크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도 기입을 해줄게요. 텍스트도 그냥 뭐 텍스트라고 써주겠습니다. 뭐 이것도 원하시는 느낌대로 글자를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단은 블랙 계열로 글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컨트롤 알트 홈 키 눌러주시면 앵커 포인트가 이 센터로 가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 홈 키 눌러주시면 화면 중앙에 글자가 배치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화면이다 라는 것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단축키 컨트롤 N 키를 눌러주시면 또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요. 컴포지션 이름은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인이라고 할 거고, 위스 헤이트는 1920, 그 다음에 헤이트는 1080, 그 다음에 10초 분량으로 해서 컴포지션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920, 1080 FHD 해상도를 통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아까 만들었었던 텍스트라는 컴포지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메인 컴포지션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긴 와이드한 이런 스크린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뷰어 창 하단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가이드를 생성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이렇게 좀 꺼내 볼 거고요. 이 그리드에 맞춰서 저는 마스킹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지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 메뉴에 보게 되면 렉탱글 툴이 있는데, 이 렉탱글 툴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 컴포지션 크기만큼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씌워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마스크 패스 쪽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커서의 색상은 이게 하얀색인데, 패스 쪽에 가까이 가면 검정색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마스크 패스에 대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끝에 부분을 선택하고 이동을 시켜서 한 요 정도 부분에다가 놔줄 거예요. 마스크 패스에 대한 제어를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어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면 제어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컴포지션은 컨트롤 D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복제를 해주고 단축키 M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도 지금 마스크가 같이 복제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위쪽 마스크를 또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 마스크 패스 쪽에다가 가까이 대시면 검정색이 되죠. 이때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스크 패스에 대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끝에 있는 패스를 이 포인트 쪽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번에는 요쯤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마스크 패스의 크기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 컴포지션 하나 더 복제를 할 건데 컨트롤 D 복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M키 눌러주시면 마스크 패스 활성화 시켜줄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요 끝에 부분을 좀 맞추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요 마지막 마스크 패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컴포지션 선택하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이 마스크 패스 쪽에다가 가까이 두고 더블 클릭 마스크 패스 편집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이 우측에 있는 부분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 라인에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패스 편집 창에서 나와주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그리드는 다 썼으니까 일단은 다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우측의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화면, 왼쪽에 있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우측에 있는 화면에 있는 앵커 포인트가 이 바깥쪽 지금 이 센터 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단축키 Y키를 눌러주시면 펜 비하인드 툴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서 이동하시면 딱 스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앵커 포인트의 위치는 여기다가 이 끝에 라인에다가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을 담당하는 컴포지션 선택하고 이 친구도 앵커 포인트 선택하는데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이동시켜서 이 끝부분으로 앵커 포인트 위치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개의 컴포지션들은 선택을 해주고요. 모두 다 3D 레이어로 전환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고 뷰어 창은 원뷰로 되어 있죠. 뷰어 창은 이제 투뷰로 좀 전환을 시켜서 왼쪽에 있는 화면은 실질적으로 셀렉션 툴로 갈게요. 실질적으로 출력이 되는 화면, 액티브 카메라 화면으로 볼 거고요.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의 가장자리 부분이 선택됐다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는 커스텀 뷰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3D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드리프트 3D를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3D 공간상에 배치가 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레이어가 3D 형태에서만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Y 로테이트로 이렇게 회전을 좀 돌려주겠고요. 한 마이너스 60도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 이것도 로테이트 Y 로테이트로 6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레퍼런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꺾여져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죠. Alt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Alt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Alt 누르면서 마우스 중간 버튼 이동 가능하고요. Alt 누르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줌인 줌아웃 이렇게 되는 부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레이어 뉴 카메라 레이어를 하나 생성할 건데, 카메라는 저는 그냥 투노드 카메라로 생성을 해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서 이 액티브 카메라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좀 뒤로 이렇게 밀어줄게요. 그럼 카메라가 뒤로 이동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이동을 이렇게 시켜줄 거고, 그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면서 이동시켜서 약간 이렇게 센터를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왼쪽 화면에서 보게 되면 좀 특별하게 3D적인 느낌이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전 여기다가 레이어 뉴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생성할 거고요. 포인트 라이트를 생성해서 보시면 이제 명암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좀 꺾여 있는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위치를 약간 위로 좀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이 컴포지션 3개를 보게 되면 동일한 이름이잖아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컴포지션, 가장 처음에 생성했던 컴포지션인데요. 여기다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0초 0프레임에서 포지션을 이동을 시켜서 왼쪽 프레임 마우스 시킬 거고요. 다음 스탑워치 클릭,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할까요? 한 100프레임 정도 타이밍에서는 반대로 Shift 키 누르면서 이 값을 이렇게 이동하시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이동을 하죠. 그렇다면 상위 메인 컴포지션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시 뷰어 창은 원뷰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뷰어 창은 다시 원뷰로 돌려놓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꺾이는 화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글자가 조금 더 크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Shift S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케일 메뉴도 꺼내줄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을 아싸르게 좀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T 키를 눌러주시면 오파시티도 꺼내줄 수 있는데, 이건 불투명도에 대한 제어죠. 그래서 오파시티 값을 이렇게 살짝 낮춰보겠습니다. 상위 컴포지션으로 가서 보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더 꺾이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죠. 오늘 이런 식으로 꺾이는 글자를 표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의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더보기란에 있는 제 메일 주소로 도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분석을 해보고, 분석이 완료가 되면 지금처럼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